그 랜선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는데, 그 랜선 집회는 앞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나이와 직함, 사회적인 신분 등 모든 그 계급과 명색을 내려놓고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 만나는 그런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랜선 집회에 참가하는 그 분들의 호칭을 누구누구 님으로 통일하면 어떨까 하고 호칭의 통일을 제안해 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젊은 분들이 랜선 집회에서 이제 그 랜선 집회를 주도해 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호칭부터 상하가 없고 모두가 평등하고 수평적인 용어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과 랜선 집회의 이유를 담아서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으며 우리는 왜,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랜선 집회를 하고 있는지, 적어도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있더라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가 끝남과 동시에 양희은의 작은 연못이라는 환경 노래를 이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연못은 바다가 죽으면서 어떻게 이제 주변이 함께 죽어가는지를 작은 연못에 비유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럼 제가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한 촉구 성명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강요회의를 열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2023년부터 30여 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바다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과 사전 협의나 양해도 없었고, 일본 자국의 어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이웃나라인 우리나라에게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전 세계 인류를 향한 폭력적이자 테러라고 판단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0월쯤 포화 상태에 이르는 후쿠시마 1 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체 내부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와 탄소 14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린피스에 의하면 방사능 핵종 농도가 기준치의 약 2만 배에 달한다고 한다. 방사능 핵종 중에서도 스트론튬 90의 경우는 체내에 들어갈 경우 뼈와 골수암의 발생 위험이 높은 방사능이다. 그리고 현재 처리수의 72%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며 원전수에 남아있는 삼중수소는 처리 과정에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세포를 파괴해서 각종 암을 유발시키고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는 위험한 물질이다. 물은 공기, 흙과 함께 지구와 인류 생명의 원천이다. 방사능을 생명의 보고인 바다에 버리는 것은 수만 년 살아야 할 인류를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다. 이에 우리의 입장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 등을 요구해야 한다. 런던 협약 및 유엔 해양 협약에 의하면 해양 환경 보존 의무와 주변 국가의 사전 협의, 오염 대비 비상 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결정은 국제해양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하라. 하나, 모든 국민은 청정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치단결하고 연대 협력하라. 2021년 6월 27일 모두와 네트 및 지구공동체 연합. 깊은 산호솔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한 마리는 우리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들어가 연못 속에 자라누고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호솔길로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푸르던 나무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연못 위에 작은 배 띄우다가 깊은 속에 가라앉으면 집이 은고 사슴이 산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해는 서산에 지고 저녁사는 고요한데 사과 위로 무당벌레가 휘지나가는 후에 물만 놓인 채 한없는 세월 속을 말없이 멈칫으로 헤매다 수많은 계절을 맞죠. 깊은 산 호솔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오늘 저 정대호님이 오늘 하이라이트 버전으로다가 수공이 날리는데 가능하신가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시작해 주시죠. 바로 하겠습니다. 그때가 남해의 바다에서는 비상이 걸렸겠다. 비상! 비상! 수국의 대신으로 모두 다 수국으로 모이시오. 비상! 에서 수국의 대신들이
혀들 이름만 맡아가지고 들어오는데 참으로 강아지였던가 보더라. 총리들은 뭐고 부총리, 도미, 문광부 장관은 뭐고 교육 장관은 뭐노 천마 총장 고려 경호실장 세우 일군 사령관 벌떡계 정보부장 납치 수도 경비사령관 가오리 좌우로 늘어서고 상호 설치 눈치 조치 멸치 삼체가제 해구리까지 영을도 꾸역꾸역 들어와 용왕에게 절을 꾸고 병든 용왕이 눈을 반쯤 뜨고 보더니 내가 용왕이 아니라 8월 대목날 생선가게 주인이 되었구나. 정보부장은 이 비상 강요 회의 소집을 한 연유를 밝히시오. 그러자 정보부장 낙지가 썩 나서면서 하는 말이야. 예! 긴급히 하래리다! 소인이 하래리다! 우리 정보에 의하면 이번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한다고 그러한 발표를 하였는지라. 일이 이렇게 되면은 수공에 있는 물고기들이 깨죽음을 당할 날이 불을 보듯 뻔한지라. 이 일을 어찌할지 대처하자고 긴급히 소집하게 되었나이다. 용왕이 말하기를 도대체 그렇게 한 정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정보부장 낙지가 예, 스가라는 정권이 없다. 모든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오 스가 그 스가 정권이란 말이냐? 아니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정말 그 오염수를 바다에 대해 버린다는 것이 정말이냐 믿기지가 않는구나. 그랬더니 그 일군 사령관 벌떡계라는 놈이 벌떡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걔들이요 아유 그걸 그냥 버리게 하겠어요. 아유 그냥 오염수를 잘 정화해가지고 그냥 정화시켜서 보낸다고 하더란데요. 용왕이 하는 말이 저 일군 사령관 벌떡기가 하는 말이 사실이냐? 그러자 참모총장 고래가 씩씩거리면서 나오면서 야야야야야야야야 임마. 일본 사람 벌떡기한테 가르치 야야야야야야야 임마 지쫄개거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놈들 뻥 까는 거야. 여러 뻥 까는 거야. 야야야야 임마. 야야야 임마. 그랬더니 용왕이 잘한다. 참모총장 고래는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소이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기탄 없이 말씀들 해보시오. 그러자 문교부 장관 문호가 썩 나서면서 하는 말이 예! 이 일은 우리 수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수국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보면 육지의 짐승들과 인간들도 살아갈 수 없는지라. 수국과 육지에서 공동으로 대처하되 육지로 파견할 사신단을 시급히 보내심이 좋을 줄로 아랍니다. 용왕이 가만히 듣고 보더니 그렇다면 그 일을 하나 할 수 있는 신하는 수륙 양용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라밖에 없구나. 여보라 자라를 불러내라 하고 용왕을 명령을 내려놓으니 자라가 이 명을 받고서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이렇게 잘한다. 달려간다고 노래를 하면서 실은 엉금엉금 기어서 들어오던 것이었다. 그러자 용왕이 자라에게 엄중하게 명을 하는데 자라야 너는 내 말을 잘 듣거라. 너를 특별히 육지를 보낼 사신 단장으로 명하노니 육지로 가세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나는 지금 즉시 육지로 나가되 하동 보고를 지나서 성지인강 물결을 타고 지리산까지 올라가되 수궁에 다녀왔던 꽤 많은 토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너는 짐승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과 동시에
오락장으로 알려가서 청와대에도 알려주고 여의도에 돌아가서 국회 의사당은 물론이니와 일본 대사관 앞을 가서 거기서 자라똥 한 몇 바가지를 싸고 이것을 방조한 미국 대사관도 아낌없이 들려서 거기 또한 자라똥 한 몇 바가지 싸놓고 5대양 6대주에 있는 온갖 인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가라, 연대하라, 협력하라, 동맹하라, 어서 알리거라. 그래야 엄마. 내 벽이 나을지니 하나는 지체 말고 소금을 떠나거라. 그렇지! 그러자 자라가 이 엄중한 명을 받고 세상을 나가는디 그 수궁에 있는 모든 대신들과 민초 물고기들이 모두 다 나와가지고 자라를 배웅을 하는디 자라 선생 꼭 전해주시오 하면서 떼거리로 합창을 하고 떼거리로 구호를 외치는디 후쿠시마 핵핵핵 핵핵핵 그러지마 후쿠시마 핵핵핵 핵핵핵 하면서 동아시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부르는디 먼저 러시아 말로 하겠다 핵핵핵 스가시바 중국말로 하는데 핵핵핵 쯔말루마 밥 먹었니에요 일본말로 하는데 멈춰 저도 맞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스가시바 스가시바. 핵핵핵 너 진짜 러시아 말로 했지 중국말로 쯔말루마 이발로. 스발루마! 일본말로 하는데 저도 맞대 저도 저도 맞대. 맞대! 스가시바 쯔말루마 저도 맞대 스가시바 쯔말루마 저도 스가시바. 맞대 이발로마. 저도 맞대. 배우라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지난번보다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함축되면서,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있는 거를 그냥 줄였죠. 왜냐면 뭐 10분짜리인데 숙성 선생님 그게 좀 길다 그래서 예. 건너뛰고 뭐 아주 축약해서 네. 짧게 네. 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에키스트 천재, 천재, 예. 천재. 정말, 창업 아주, 방송인 천재. 예, 아주 너무 딱 맞고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은 황경 씨를 낭송하는 시간인데,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좀 나긋나긋하고 이런 분이 좀 계시면 좀 좋긴 하겠는데, 그런 분이 없는 관계로, 왜 의문산 선생님 나긋나긋하시잖아요. 이문상님께서 이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낭송을 좀 해주십시오. 읽어주는 게 아니라. 기다림. 얼쑤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산은 무너져가고 강은 막혀 썩고 있다. 누가 와서 산을 제자리에 놔두고 강물도 걸러내고 터줘야 한다. 물에는 물고기 살게 하고 하늘에 새들 날게 하고 들판에 짐승 뛰놀게 하고 추목과 나비와 뭇벌레 모두 어우러져 열매 맺게 하고 우리들 머리털이 빠지기 전에 우리들 손톱 발톱 빠지기 전에 뼈가 무르고 살이 썩기 전에 정다운 것들 수천 년 함께 살아온 것 다 떠나기 전에 누가 와야 한다. 박경리.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은 아주 작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보넷 브라이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3분 발언 때 시간입니다. 마이크 키신 김에 우리 이문상님께서 제1번으로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일본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동아시아 주변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떤 환경 파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에게 가하는 국제적 환경 테러라고 생각해요. 예, 그냥 환경 오염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 환경 테러다라는 거고, 국제 범죄로 취급을 해야 되고요.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고 거기에 그 바닷가에 살고 있는 어류, 수많은 어떤 생물들, 미생물들까지, 그리고 그 해안가에 있는, 또는 그 육지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가하는 환경적 범지구적 테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국제적 연대를 포함해가지고 말 못하는 미생물, 동식물들까지도 그들의 어떤 생명권, 생명에 대한 어떤 존엄권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짧게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바다에 지구 생물의 80%가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또랑광대 정대호님께서 다음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서로 이제 국가라는 거를 장벽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고, 또 거기에 또 이제 서로 무기 경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핵까지 보유하면서 이제 패권 국가를 지금 이제 서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저는 코로나하고 육지의 코로나하고 바다의 방사능, 이거는 초국적으로 이제 전체 인류의 가장 그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는 좀 근원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이렇게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한, 국가적 이속을 챙기기 위한 이런 좀 뭐랄까 알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난번에 우리 첫 집회 때 기조 연설하셨던 선생님, 황대건 선생님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게 일본은 민폐국가라고 아직 그때 규정을 했고, 미국은 깡패국가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오염수를 방조하는 게 이제 미국은 또 여기 국제 그런 기구에서 이거 입김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 두 국가의 어떤 그 고리를 우리가 끊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초국적으로 대처해야 할 이 코로나처럼 이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어떤 때는 방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그거에 또 동조를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류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어떤 교수님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해안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오염에 대한 어떤 그 방사능 그 수치는 거의 제로 아깝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미생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생물들은 가장 약하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그런 부분들을 먹고 자라는, 또 아주 작은 어류들은 그게 축적돼 있고, 그 어류를 먹고 자는 큰 또 고기들은 또 그것도 축적되고, 최종적인 그 생태계 꼭대기에 있는 인간들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축적된 그런 방사능을 우리가 섭취하게 될 텐데, 이런 것을 어떤 수치,
뭐 안전한 기준치를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 자체도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면에서 전 인류가 이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오염수에 대해서 똑같이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해양에 대해서도 똑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우, 창도 판소리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냥. 저런. 예. 아니, 오늘 이거 발표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나봐요. 아니. 일주일 동안. 뭐, 제가 딱 보니까는 이거 한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 내용인데, 네. 이거. 아니, 저 이문환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수운회관을 다녀오면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저, 동경대전은 소리로 좀 만들어 볼까요? 일단 감사하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게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정대웅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는 폐허 신사께서 그 소사의 뜻을 이어받아 생명사상을 얘기하는데 자그마한 풀이라든가 그 나뭇가지도 함부로 꺾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늘님의 기운이 깃들어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땅도 함부로 이렇게 디디고 다니지 말고 그다음에 침도 함부로 뱉지 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뭇가지도 함부로 꺾지 말라는 왜냐면 그건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을 해야 된다는 그게 이제 경물사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스가나 일본의 우익 정권들은 그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지네들만 살면 된다라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구 생명체에 대한 그 시각 자체가 아예 없는 새끼들이죠. 예를 들면 근데 실질적으로 물론 역사적인 어떤 그런 거를 다 따져봐서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베 스가 그 다음에 아소다로라는 아소, 그 다음에 고노다로 이 꼴통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이제 보수 꼴통인데 수구 꼴통들 걔네들이 어떤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게 일본 회의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데가 일본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떤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실은 일본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죠. 민본주의 사회가 할 수 없죠. 그 자민당 일당 독재의 노예국가죠. 현대판 20세기 21세기 노예국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가만 안 있죠. 결사항전하죠. 사생결단해서 그걸 막습니다. 근데 일본 애들은 그냥 가십거리로 뉴스를 취급하는 거지 일본 전체 민중들이 자기의 어떤 그 생명에 대한 자기 자손들의 어떤 그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 그냥 이렇게 굴복해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일본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민족은 굉장히 전투적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남들이 볼 때는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계속 이끌어가서 그러니까 철회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걔네들이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기술적인 어떤 측면이 상당히 발달돼 있어서 도움을 준다라고 해도 그 똥같은 그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예. 그러니까 정대현 선생님 말씀처럼 이건 끝까지 우리가 3년 남았다 하더라도 이 3년이라는 게 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짧아요. 시간 자체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일본 속에 일본을 올바르게 생각하는 애들하고도 연대를 해야죠. 그 시민단체하고도. 예. 우리만의 문제인 게 아니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열띤 토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준명님, 네. 예, 이 열띤 토론에 같이 한번 좀 동참해 보십시오. 네. 각국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강대국의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이 제정신인 놈들이 없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환경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생명,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들을 너무 소홀히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지금 이제 뭐 지구의 생명이 30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하는 것을 앞당기는 그런 짓거리를 이거를 계속 한다면 이거는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어떻게 하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맞아, 이렇게라도 해야죠. 예. 예, 안 그러면 뭐 어디 저기 뭐야 어디 뭐 저 일본에 가서 스가 뭐 멱살이라 잡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지. 어, 제가 얼마 전에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좀 봤습니다. 이분은 그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어릴 때부터 자기를 소개하기를 바다를 좋아한 소년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를 되게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커서 다큐멘터리가 그 바다를 다큐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서 최초로 바다 환경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무엇을 다룰까? 그러니까 이제 이슈를 어떤 걸 다룰까 고민을 하다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다루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환경단체 홈페이지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엄청난 그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글들을 보고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이제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마 그런 영상 보셨을 거예요. 그 거북이 콧구멍에서 빨대 뽑아내는 그런 영상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런 어떤 그 운동들이 이제 빨대 그 사용 금지라든가 이런 운동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활성화하게 활발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바다에 가서 이제 빨대를 취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뭐 이렇게 좀 그런 바다 정화 작업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빨대가 피해를 주긴 하지만 빨대보다 더 큰 피해를 주는 건 플라스틱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환경단체들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플라스틱을 줍는 활동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플라스틱을 열심히 주워 줍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이제 본 건 또 뭐냐면 사람들의 포획과 남획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기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특히 고래 같은 그런 큰 고기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심각하게 이제 대두되는 데가 어딘가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지금 이제 그 고래 사냥을 또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슨 또 그 바다 그런 어떤 또 해양 그런 뭐 그 협약 같은 것서 가입되어 있다가 그것도 다 탈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래 사냥을 하는데 고래들을 갖다가 그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고래들을 갖다가 그 좁은 만으로 이걸 그 유인을 해서 그물로 유인을 해가지고서 죽이는데 진짜 이거는 완전히 학살이 학살. 학살. 그런데 그걸 또 취재하다가 또 이 사람이 또 뭘 보게 됐냐면요. 그것도 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큰 게 뭐냐? 그물 폐기물이 그렇게 또 많은 바다를 또 오염시키더라고요. 그물 폐기물이. 그래서 그물 폐기물들은요, 또 이게 무인도까지도 다 오염이 돼 버렸어요. 그물 폐기물이. 그래서 이 그물 폐기물에 그 고래나 이런 애들이 걸려가지고 묶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이게 그 죽고 그러는데 이 그물 폐기물이 얼마큼 되냐면 이게 그물이 뭐 작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 뭐 찢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바다에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수거를 안 하고. 그래 이게 이제 막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플라스틱 빨대만 다룹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궁금해서 그거를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환경단체들이 그런 그런 이제 그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생선을 먹지 말라는 캠페인을 하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게 이 사람들이 그런 단체, 그런 그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선을 먹지 말라는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엄한 그물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그 포획이나 남획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기껏해야 빨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빨대. 빨대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바다 오염의 0.03%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폐기물 오염시키고 있는 폐기물 이런 것들도 주수면 된다는 거, 주수면 돼요. 오염이 되고 그러면 이거 수거하면 됩니다. 물론 수거도 기술적으로 뭐 또 어쨌든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주술수가 한번 버리고 나면 주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다의 전체에 이게 다 스며들고 그게 스며들어서 물고기들이 먹고 또 작은 고기를 또 큰 고기가 먹고 또 그 고기를 또 다른 고기가 먹고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은 안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피폭하고 어? 그리고 이게 그 암세포가 되고 그런 것들이 그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또 사람들의 식탁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병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런 문제들은 이거는 진짜 이게 그 보이는 문제는 그나마 해결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은 이거는 한번 버리고 나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구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염수의 문제는 이거는 진짜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는 이건 한번 이거 우리가 엎질러진 물이라는 비유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야말로 이거 한번 버리고 나면 진짜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거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그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죠.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자살 특공대를 조직한 거죠, 일본 애들이. 예? 같이 죽자 이거죠. 지네들만 죽지 말고, 야, 너희들하고 같이 죽자,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아휴. 꼭 일본이 늘 원폭 2대 맞고 난 다음에, 그,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네들 전쟁 국가예요. 전쟁 범죄 국가예요. 그런데, 지네들은 원자폭은 얻어 터졌다 이거죠.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해요, 이 새끼들이. 예? 왜 얻어맞았습니까, 원자폭탄을? 전쟁 일으켰으니까 전쟁 끝날로 얻어 터진 거 아니에요, 미국한테. 예? 근데 어떻게 그게 피해 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원인 제공은 지네들이 해서 그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우리 민족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얼마나 못된 짓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착취하고 침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어 터졌어요. 근데 지네들은 피해 국가다 이거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계속 왜곡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들이 분단이 됐어요. 독일이 분단됐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분단은 우리가 되고 자기네들은 피해 국가가 되고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입니까, 이게? 저는 이제 거기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은 이게 그 별개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이제 황대건 박사님 말씀 일본 민폐국가 이 미국 깡패국가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그래서 어떤지 간에 그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패하고서 미국으로부터는 일단은 그 굴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전 세계 1등 국민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한테 졌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2등 국가라고 이렇게 자처를 하죠. 일종의. 우리는 미국에 졌어도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그래도 센 놈이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게 왜 우리나라 일본이 8.15
원폭 tuk에서 패했는데 이 전범 국가의 그 나라를 독일처럼 가르지 않고 또 전범자를 처리하지 않고 다시 또 일제에 부응했던 이 친일파들을 다시 기용을 했는가. 미국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조폭 논리로 대비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조폭들은 소위 이제 자기네들 그 구역에 대한 자기네들이 이제 자릿세죠, 일종의.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영역 싸움을 하잖아, 가끔가다. 가끔가다가 이제 뭐 얘네들이 이제 부딪힘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번 서로 이제 피를 흘리도록 이제 싸우는데, 그러다가 가끔 한두 명씩은 이제 뭐 칼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래. 그러나 완전하게 상대방을 다 그 뭐 공중분해시키거나 뭐 축출하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조폭들은. 왜냐하면 그 정도의 기싸움에서 지면은 그 밑으로 수하로 다 들어가가지고 또 서열 정리해가지고 또 다시 또 그 밑에서 일하고 이러거든. 이런 게 바로 조폭들의 논리인데, 여기에는 자금줄이 가장 큰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강력계 형사로 오랫동안 했던 우리 뭐 거의 뭐 연예인급 되는 그 뭐 형사분이 우리 역사전을 그날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보니까 우리가 뭐 김두한이 뭐 조폭 우리 뭐 민족 뭐 그런 거를 미화시킨 드라마도 있지만 절대로 조폭들은 그 의리 같은 거 없대요. 이건 순전히 얘네들이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지 얘네들한테는 의리라는 거 없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수장도 돈이 뭐 없으면은 버리고 다른 쪽에 갖고 붙는 게 이게 조폭의 논리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8.15를 우리 이제 광복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광복절로 부르지 않고 전복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제에서 미제로 전복된 날. 저는 이제 그래서 작년 8월 15일 날 전복죽 파티 했어요. 전복 먹고 전복죽 파티 먹고 우리가 이게 정신 차리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게 광복된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분단됐고 미국에서 계속 지금 북한을 적으로 삼으면서 군사훈련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미국을 이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시점이 됐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보안법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재갈이 물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독재 시절에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고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죽임도 당하고 또 이 간첩 조작 사건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드러날 때가 됐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 이거 이제 운동 요즘 하지만은 철폐하면서 남북에 우리가 이렇게 합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북해 지금 한쪽으로 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가 이 한미 군사 훈련하는 거 중단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주둔비 내지 않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스스로 조금씩 해나가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 뭐 동맹이라는데 이거는 불종이고 노예죠, 사실. 머슴과 지주의 동맹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리를 우리는 좀 직시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7월 6일 날 화요일 날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은 들어라 이제 시민행동 뭐 1인 시위도 하고 뭐 하는데, 이제 그때 제2탄 미국을 겨냥한 상작판 술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폭의 논리, 이 자금줄을 꺼내야 돼요. 조폭들은 자금줄을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국 문제는 우리가 지금 주둔비 내지 말고 뭐 이렇게 군사비 한미 군사하지 말고 그거 우리가 예산 안 주면 돼요. 그런데 군사비 퍼주면서 얘네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완전히 뭡니까 꼬봉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오야분과 꼬봉 간의 관계, 옛날에 똥바다에서는 일본과 우리 한국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갑이 또 따로 있었던 거죠. 예. 이 갑을병 관계, 이 굴종 관계, 이걸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주,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 게 아니라 뭐 한 달 정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아니, 원래 저기 1년 전에 준비한 거죠. 1년 전에 그 생각했으니까. 그 조폭 논리를 대비하니까 이게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예, 아이고,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실제로 그 소련과 미국 사이에 그런 냉전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로 저기 자본주의로 끌어오느냐, 아니면은 그 사회주의로 그렇지. 끌어가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지. 빼앗기느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빼앗기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가지고 땅 따먹기 한 거예요. 예, 땅 따먹기 한 거고. 아무튼 뭐, 예, 뭐, 좀 논리가 좀, 이야기가 조금 빗나가긴 했습니다. 우리 김성호님 오셨는데, 인사 좀 하시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3분 발언하고 있습니다. 3분 발언하면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이나 입장,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도 좀 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저는 중랑구에 와 있고요. 제가 절친하고 지금 막걸리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선 집회 조금 늦게 참가를 했고요. 저는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부터 시작을 해서 도쿄 올림픽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랜선 집회에서 저는 하나의 이슈를 좀 장착을 해서, 도쿄 올림픽 참가 반대 운동, 그 다음에, 일본산 수입 금지 조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증샷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A4 용지에다가 써서 인증샷 해가지고, 그 다음에 SNS에다 홍보하는 거, 이런 거 갖다가 모두화, 밑에다가 모두화를 쓰고, 위에다가 본인의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쿄올림픽 참가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SNS에 홍보하고 퍼뜨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일요일 날 이렇게 8시부터 이제 랜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모두화를 좀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인 사람들부터 그리고 우리 정재호 선생님께서 다음 주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 아니면 다른 단체들과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네. 예? 창작판 소리 합니다. 창작판 소리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예. 같이 호응도 좀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님, 친구분도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좀 같이 좀 참여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배우려고 들어왔는데요. 예. 이수종 선생님이시죠? 예? 이수종 선생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어제 네네, 민청법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었고, 아무튼, 인간이 사는 사회에 대해서, 어떤 변혁이 있어야 유토피아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대호 선생님의 판소리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대목의 판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지요. 에드머를 가서 우리의 판소리를 알리고, 정말 막 그런 꿈을 꿨던 어릴 적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영웅 연출을 했었어요. 입봉도 못했지만, 아무튼 그런 기획들을 해왔고, 대한민국의 민족 혼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지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대목의 정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인류, 지구촌의 민주주의를 발전을 위한 그런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최근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창당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랄까요? 지구촌 헌법,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지구촌 의회,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통해서 많이 좀 배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도 선생님, 네? 예, 정도 선생님, 정말 우리 에덴버러 갑시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얼굴을 뵙게 되는군요. 저기 막걸리 좀 맛있게 드시고요. 의리 없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났어요. 좋은 예, 생각이. 그 랜선 집회에 이제 우리 이문산 선생님도 굉장히 그 홍보를 좀 많이 하자고 했는데,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분절적으로 이게 정말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참석하고, 이 시간을 꼭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거보다는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김성호 선생님처럼 차라리 자기 다음 주에는 한 각자가 막걸리 마시고 뭐 이런 분들을 한 대여섯 분이나 이렇게 두세 분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네. 이렇게 참여하면 이게 세 배로 불어날 거 아니에요. 세 분도. 예, 아이디어 좋습니다. 예, 예, 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김성호 선생님이 오히려 이렇게 해서 또 같이 지인분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너무 자연스러우면서도 확산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거. 예. 이거 다음 주에는 막걸리 마시는 사람들 저도 세 사람 동행해가지고 참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좋네요. 예. 자, 막걸리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윤흥복님 들어오셨는데, 지금 저희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개인의 입장이나 뭐라 그럴까요? 의견들을 좀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 다 이제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우리 윤흥복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랑, 카메라 켜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늦게 접속했고요. 예. 오늘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난의 목표가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게 차 안입니다. 예. 제가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했는데 이게 아이디도 안 되고 막 뭐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이 차 안에서 해보니까 예. 제가 아직 툴을 이해를 못해서 이게 열리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카톡에 온 걸로 눌러서 어떻게 들어갔는데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 중간중간 차 파킹해놓고 접속하다 또 오고 안 돼서 또 오고 이러다가 핸드폰을 껐다 키면 되나? 그래서 이제 껐다 켜보고 그러다가 너무 늦게 접속이 됐는데요. 제가 앞에 내용은 전혀 모르고요. 가다 쓰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앉아서 못 해가지고 오늘 회의는 전혀 내용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토요일에 일요일에 강의 잡힌 날은 지방에 갔다 오는 바람에 도저히 시간이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제 공터에 세워놓고 하니까 또 접촉이 방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들어와서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늘 생각이 좀 여러 사람이 지금 다양한 의견도 많이 표출하고 그 다음에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추진하는 어떤 캠페인 어떤 모체가 되는 이런 주제가 딱 떠올라서 결집도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듣기 시작해서 그거도 정말 저도 오늘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30명, 50명, 100명 막 이렇게 풀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또 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섭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취지니까 물론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때 많은 좋은 분들이 좋은 의견 주고 또 여기 와서 학습도 되고 또 더 배우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끝부분에 가서는 좀 말씀이 좀 끊기기는 했는데, 하여튼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참가해 주신 것 자체가 하여튼 너무나 하여튼 좀 대단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의하실 때도 좀 이거 좀 같이 좀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좀 다음 주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음 주에는 좀 방사능 오염에 의해서 생긴 그런 돌연변이 그런 어떤 사진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좀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것도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다음 주에는 좀 그걸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기특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진 봤어요, 저도. 네, 네. 예. 저도 그리고 도쿄올림픽 참가 반대하는 거라든가 일본 농수산물 반대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에는 이제 랜선 촛불 집회로 사실 이게 좀 이름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일본 규탄입니다. 일본 정부 규탄 랜선 집회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일본이 지금 현재 자행하고 있는 만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잠깐 고래 사냥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부터 하여튼 아주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섞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랜선 뭐라 그러죠? 회식, 이런 것들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랜선 집회도 막걸리 한 잔 놓고, 맥주 한 잔 놓고, 이렇게 하면서 건배도 해 가면서, 그렇게 해도 절대 이게 무리가 없을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이제, 얼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가까워졌는데요. 구호제창을 하고, 그 다음에, 안내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선창을 하면, 맨 마지막에 부분에 후창을 좀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해보셨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침묵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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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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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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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인들이여 권리하라. 벌기하라. 벌기하라.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랜선 집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랜선 집회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후쿠시마 랜선 집회는 매주 배송비도 힘들지 않아요? 예, 매주 일요일 8시에 모두화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선 집회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느낌보다는 재미있는 커뮤니티 활동의 사회적 이슈를 담는다는 생각으로다가 일종의 문화 행사의 형태를 좀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집회 그러면은 머리에 붉은 띠 두르고 뭔가 이렇게 뭐 투쟁 뭐 이런 어떤 느낌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좀 재미있고 어쨌든 좀 그러나 이제 그 재미 속에도 어떤 이슈를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형태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런 제안과 이런 것들의 이제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